오늘은 사이버 공간,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에서 온기 넘치는 말하기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기 넘치는 우리의 온라인어 세우기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채팅 속에서 온기를 넘치는 말하기를 해봅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라인 채팅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에서 말하는 것과 온라인 채팅에서 말하는 감정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어쩔 TV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채팅을 한번 해서 토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토익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토익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활동을 볼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활동은 올바른 언어 생활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네요. 그죠? 네. 채팅 중에 혹시 불편했던 단어가 있다 싶으면은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한 두세 명 정도만 발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물안물이라고 써가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안무라. 선생님이 어쩔 써온 거지. 우리 채팅 중에 겪었던 불편했던 단어를 떠올려서요. 우리 단어를 한번 모아볼 거예요. 우리 단어 모을 때는 멘티미터를 활용할 거거든요. 네. 겪었던 것들을 단어만 한번 모아볼게요. 워드 클라우드로 모을 건데요. 그러면은 겹치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건 크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단어들을 겪으면은 기분이가 안 좋아요. 기분이 짜증나고 상대방한테 화가 내고 싶어서. 우리 재동이가 화가 난대요, 글쎄. 그럼 친구한테 제모심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모심까지 생겨요. 온기 넘치는 이모티콘 만들기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온라인 언어 폭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발표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지 기분이 괜찮은지를 생각을 하고 말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좋은 얘기죠, 또? 친구가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을 먼저 하고 말해요. 익명성을 좀 줄여요. 익명성을 줄여요. 그러면 이름을 확실히 밝히고 한다는 거죠. 우리 이모티콘 만드는 거는 디지털 드로잉 활동을 좀 그 전에 해봤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오토 드로우였죠. 그렇죠? 맞아요. 오토 드로우로 그림을 그리면은 AI가 그렇죠. 맞춤형으로 그림을 반듯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로 추천을 해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토 드로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 드로우가 아니라 손 그림에서 혹은 순수 내 창작물을 원한다면 우리 뭘 쓰죠? 이비스 페인트요. 맞아요. 우리 올해는 이비스 페인트를 좀 많이 썼단 말이죠. 그리고 온기 넘치는 언어 생활 개선을 위한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만든 이모티콘을 한번 보고 거기에 공감하는 댓글을 한번 달아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네. 만든 이모티콘을 공유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네, 여러분, 우린 지금 온기 넘치는 우리의 온라인 언어 세우기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언어 활용을 좀 해봤던 경험에 대해 몇 명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하면서 채팅을 써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사이버 공간,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에서 온기 넘치는 말하기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활동은요, 나를 상처받게 한 말을 주제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 아이디를요, 나를 상처받게 한 말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아이디 내가 왜 네 친구야? 라는 말인 내 삶에서 가장 상처가 됐었다면 내가 왜 네 친구야? 라는 말로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 1분 줄게요. 한번 바꿔줘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배정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주세요. 친구가 나한테 나가 뒤지라고 했을 때 속상했어. 게임하다가 죽어서 바로 왜 사냐고 물어봐가지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임하면서 욕을 먹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어.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갑자기 단체 채팅방에 불러서 얘는 애기 의미도 없나봐라고 욕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한 명부터 차례차례 공감과 위로의 말을 해주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디를 바꾸겠습니다. 실명을 알게 된 뒤에 생각이나 느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친구들이 공감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민수야,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그런 말할 친구도 없을 거고, 그런 말을 하는 친구를 그냥 친구로 두지 말고, 알았지? 사랑한다. 과거에 나야 그것들 다, 그 말들을 다 일일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잊어버려. 그래야 마음이 더 시원할 거야. 친구랑 싸웠다고 친구가 너한테 안 좋은 말 했었잖아. 그거는 그냥 다 무시하고 이제 툴툴 털고 잘 지내면 될 것 같아. 동생이 아픈 건 너 때문이 아니니까 걱정 마. 지우야, 너는 충분히 살 가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힘들었지만 잊어버리고 노력하면 이제 기분이 나아질 거야. 힘내. 태훈아, 너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갔는데 친구가 저리 가라고 해가지고 너 엄청 슬펐겠다. 다음에는 속상해하지 말고 재밌게 놀면 좋겠어. 우리 예담이
여린 마음인데 화 많이 났겠네. 아이고, 힘내. 괜찮아. 그런 말은 무시하고 잘 살아가면 돼. 프로젝트 안에서 해야 되는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참 진지하게 임해줘서 선생님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어땠나요? 싸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생각을 알게 돼서 기뻐요. 우리 이제 앞으로는요, 온라인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을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